네, 마감된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황은 상당히 이제 장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었고요. 코스닥은 뭐 진폭이 뭐 2% 넘어가는 정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60일선을 지금 뭐 깨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뭐 조정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좀 유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60일선에서도 반등이 좀 실패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직전 5월달 저점을 지금 장중 기준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 반등에도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뭐 어설프게 오늘 반등을 했다가 양봉을 유지시키고 내일 이후에 또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미국에서 뭐 현재 단계적인 속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2050을 한번 이탈하는 수준이면은 오히려 뭐 2008, 90 정도까지 반등은 오히려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조정에 대한 회피는 4월 말 5월에 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 조정을 확대 해석하는 거는 현 구간에서는 조금 오히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60일선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현재 시장이 좀 꾸준하게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조정 양상으로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뭐 실적 가이던스가 또 한 번 오늘 이야기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제 1986년 같은 호황이 다시 한번 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좀 긍정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5만 원 선까지 롯데케미칼 와 있는데요.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뭐 가이던스 상향이라든지 그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좀 오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납사 크래커 쪽의 경우에는 미국 쉘 밸브를 열어버리면 바로 또 에탄 크래커 쪽으로 또확 쏠려버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사실 현재 위치에서 뭐 기대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롯데케미칼의 반등이 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 거 저는 약간 좀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왔고 주가가 밀려왔는데 기술 반등이 오히려 한계선 이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이 롯데케미칼의 오늘의 반등이 지수의 전략보다는 뭐 경기 순환형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흐름이 되는지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은 대표적으로 범용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순환형 종목으로서의 대표주입니다. 지금 많은 산업재 섹터들이나 대형주들이 신성장형 종목이 아니라 경기 순환형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여건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화학주가 지난 1, 2, 3월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고 이번에 반등이 다른 종목보다도 좀 눈에 띄게 강한 움직임을 유지해 준다라면은 현재 약세를 띠고 있는 경기 순환형 중장기 낙폭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직접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뭐 오늘 저가나 21선 정도 잡고 한번 사가지고 리스크 한 2, 3% 잡고 한번 보자라는 것도 일단은 가능하겠고 이 롯데케미칼 매매하지 않더라도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주 보겠습니다. 오늘 뭐 모든 증권주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한 3% 올라옵니다. 바닥권에서는 오늘 한 5%까지 올랐다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채권 수익률만 보면 이제 뭐 5월 금통이 끝나고 나서는 줄고 내렸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요. 시장 금리가, 실세 금리가 6월 달에 내릴 거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게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도 오늘 아침 건설주, 증권주 보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면서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 4월달 고점 치고 급락했던 이유가 채권 쪽에 대한 대규모 손실,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 있었는데 채권 수익, 채권 금리가 급반락을 하다 보니까 채권 쪽에 대한 대규모 손실을 우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다시 또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약간 완화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 경직성 확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개별 섹터 종목군 쪽에서의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대우증권이 한 14,000원 라인을 다시 이탈시키지 않고 경직을 유지시켜 준다라면은 로스코 포인트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 잡으시고 한 10% 트레이딩 뭐 이 정도는 한번 볼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2050에 대한 일시 이탈 구간에서의 지수의 단기적인 반등 타이밍과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하고 이제 제약 음식료 중에서 제약주는 어제 신고가 내고 나서 오늘 조금 뭐 밀려 있고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오늘 반등입니다. 모처럼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61선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좀 따라 붙어 보는 게 나을까요? 오늘 61선 저점 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21선 라인이 40만 원 이탈되지 않으면은 실적 확인에 대한 구조, 즉 61선 확인하는 조정은 보통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적 전망 자체가 크게 하향되지 않기 때문에 61선을 깨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오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기술 반등권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반등이면 40만 원 정도의 라인이기 때문에 40만 원 보고자 지금 로스코 포인트를 36만 원 잡고 위아래 2만 원 밴드에서 중간 지점에서 매수하는 건 별로 효율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간적인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시황이 안정됐을 때 다시 한번 중국 소비 섹터 쪽의 움직임이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갖춰졌을 때 중기적 포지션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기술 타이밍이 오늘 아침에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에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하나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뭐 현대차 이런 쪽들도 좀 관심권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사갔기 때문에요.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원연 환율은 뭐 891원 정도에서 좀 낮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현대차는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좀 유리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현대차를 지금 사가지고 6개월 이상 1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접근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계속해서 사는 이유는 사실 가격 메리트라고 봅니다.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싼 건가에 대해서 약간 외국인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P/밸류 현재 기준으로 5배수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여타 지금 자동차 업황이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매출 판매율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엔화로 인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되돌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 가격 접근하신다라는 거는, 가격은 원래 시간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거나, 단기 기술적인 반등을 V자형으로 노리는 매매는 지금은 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전략도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5월 7일 날 장중 저점을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깨놓고 있습니다. 이제 2065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상당히 흔들어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코스닥은 어차피 지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들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좀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을 지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배팅 포인트는 여전히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시되, 이번 주 구간에서 만약 2050포인트 이탈이 나온다면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인 반등은 한 이틀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 매도는 오히려 늦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